김문수 대 한덕수, 이 단일화의 승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승패를 예측해 보기로 하죠. 먼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어디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다. 단일화 하겠다고 했다. 단일화 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전략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가지 않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으로, 그런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런 뜻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 기간에 TV 토론에서 전당대회 직후, 그러니까 경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최종 후보가 결정된 뒤에 그 다음에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는 명시적으로 밝혔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 전략을 쓰겠다. 일명 빅텐트 전략을 쓰겠다는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쟁 상대를 흡수하는,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런 빅텐트 전략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나가야 된다. 애써 뽑아놓고 김문수 후보는 그야말로 그 화동, 꽃다발을 받치는 역할을 하든지, 상납이 또 추대를 하기 위해서 그 한덕수 후보를 모셔와서 거기에다가 자기 후보 자격을 넘겨주는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하는 측에서 단일화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는 후보 자리 양보야. 이런 말들을 하죠.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제대로 밝혀보기로 합시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가 됐든, 한덕수 후보도 나는 좌파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대략 보수 후보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통일을 하겠다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이 말하는 통일이 무엇인가? 특히 보수는 더더구나 이제 이 뜻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이 뜻을 따를 텐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통일한다는 것이죠. 통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 북괴 김정은 집단하고 통일을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뜻입니다. 김정은 집단하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면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로 하겠죠.
이럴 때 통일은 어떤 통일일까? 그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통일의 의미는 대한민국을 북괴에게 상납하는 적화 통일일 수 없습니다. 그런 통일을 왜 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북괴에게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미수복 지구를 수복하는 그런 흡수 통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일입니다. 다만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으로 가서 뺏지는 않겠다. 이런 뜻일 뿐이죠.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북괴하고 통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북괴에게 바치겠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한덕수 씨에게 이 후보 자리를 상납하겠다는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라는 뜻은 한덕수 씨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본연의 단일화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빅텐트 선거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중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중 언어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중 언어라는 것이 빅텐트 선거 전략에서 단일화라는 겁니다. 단일화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나와 너 가운데 단일화가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하나로 남는 단일화. 이게 당연한 의미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나와 너가 단일화를 할 때 내가 자살하는 너를 위해서 그런 단일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장난을 하면서 속였던 것이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빅텐트 선거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보도자료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그런데 후보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한덕수 씨밖에 없죠. 그런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 이 말도 어법상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서 세력을 확장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죽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서 세력을 확장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너가 다 차지해가지고 세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세상에 너밖에 안 남죠. 무슨 세력을 확장합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속마음을 겉에 표현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싶게 이렇게 어중간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상적인 어법으로 우리 적화통일을 할 수 없죠. 그러면 흡수통일을 하려면은 어디 그런 흡수통일을 당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나 아직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사퇴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 측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선거를 돕겠다고 투신하는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와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는 내가 후보 사퇴하고 돕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보도자료를 보면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김문수 끌어내리기에 실패한다면, 지금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다. 이게 한덕수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니까 아마 본인들도 이거는 인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같은 2025년 5월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런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경선 후보로서 모든 일정을 지금 시점으로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의 자유통일,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 조문을 보면서 이거는 적화통일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그 후보 자리를 한덕수에게 상납하라.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 사람에게 상납해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화통일이 우리의 통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과는 생각이 크게 다르죠. 그뿐 아니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보니까 별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8일 조선일보는 NBS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에 적합하냐 하고 이재명과 한덕수를 보니까 이재명이 43, 한덕수가 23이니까 20% 차이가 나죠. 이재명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는 무려 20%, 거의 반 정도, 반 겨우 넘는 이 정도로
나왔다. 그걸 알 수 있고, 또 3자 대결도 그 여론조사 항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한덕수, 제3후보 이렇게 세 사람을 같이 놓고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44%, 한덕수 34%. 그래서 3자 대결을 해놨을 때는 이재명과 차이가 10%입니다. 뭐 의미 없죠. 앞에서 이재명에게 졌다. 여기서 이재명에게 졌다. 20%, 10%. 그런데 이재명, 김문수 제3후보로 했더니 이재명 43%, 김문수 29%, 여기서 14%. 그렇죠. 30, 43. 그래서 이재명과의 차이가 14%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과 김문수 둘을 놓고 여론조사를 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후보가 일단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것만 두고 봤을 때. 그럼 김문수도 같지 않느냐? 그럼 김문수나 한덕수나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덕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별 승산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또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5월 11일까지 나를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나는 이번 선거 그만둘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5월 11일 이후에 단일화하면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단일화가 어딨냐.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이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5월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왜냐하면 적화통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단일화의 개념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선거 후보의 단일화는 이 5월 11일이 이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령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다.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한 상태면 대등하게 A 후보, B 후보가 되죠. 지금은 그냥 예비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김문수 후보는 정당 추천 후보자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단 한 명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고, 한덕수 씨는 자기가 후보자 되고 싶어요 하면서 예비 후보 등록해 놓은 사람입니다. 정당 추천하고는 공직선거법을 보면 모든 것이 다르죠.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그 사이에는. 그리고 기호를 지명받을 때도 아마도 지금 이야기로는 뭐 9번이나 뭐 그 이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기호 2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이 딱 지나면 그때 등록한 A 후보, B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라는 것은 뭐 후보자는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 때를 여러 선거를 다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선거일 전날 밤까지도 이걸 성사시키려고 후보 집 앞으로 찾아가고, 지금 한덕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때 모델로 삼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전날 밤까지 쫓아다녔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다른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선거일이 6월 3일인데 6월 2일 밤까지라도 그게 의미가 있을 때는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한덕수 씨가 5월 11일 이후 단일화는 하나마나 한 거다. 그게 무슨 단일화냐.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초보자, 무경력자는 이래서 항상 분란만 일으킨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이 한덕수 씨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분명해졌죠. 왜 5월 11일인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내가 이 대선에 수억이래나 수십억이래나 이렇게 돈이 드는 거를 내가 내면서 할 생각이 없다. 이런 기사 제목도 봤는데 5월 11일을 기준으로 보면 결국 돈은 기탁금 3억 원이 되겠죠. 한덕수 씨는 후보 등록 기탁금 3억 원을 국민의힘 돈으로 내달라. 그게 핵심인 건가? 5월 11일을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덕수 씨,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한덕수 씨의 일정을 짰다느니,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했다더니 하는 것을 이 단일화 협상이 되면 그걸 생각해서 미리 같은 기획사에서 같은 컨셉으로 하려고 일정을 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돈을 국민의힘에서 냈다면 이거는 법 위반이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뒤에서 한덕수 씨를 일일이 물심양면으로 지금 보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범죄 행위로 되는 것이죠. 한덕수 씨가 난 5월 11일까지 나한테 국민의힘 후보 자리 안 주면 나 선거 관둘래 라고 했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그러니 5월 11일이면 이제 앞으로 이틀 지나면 되는 것이죠. 그 이틀 후면 스스로 대선판을 떠난다. 이렇게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5월 8일 뉴스니까 당시로서는 3일 후면, 겨우 3일 후면 대선판 떠난다고 했다는 게 모든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5월 8일 뉴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뉴스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한덕수 씨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한다. 그러니까 5월 11일 되면 그냥 관둔다. 이렇게 얘기했고, 동아일보 한덕수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대선 출마 포기 선언했습니다. 한겨레신문 한덕수 김문수 만나기 전에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할 거야. 자, 이런 징징거렸다. 연합뉴스 TV 한덕수
단일화 안 이루어지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내돈내산 할 수 없다. MBC 뉴스 한덕수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뭐 지금은 예비 후보니까. 경향신문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 안 할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봤을 때 하여튼 5월 11일이면 스스로 대선판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에 이번 대선에서 누구누구가 후보로 나올까가 확정되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 관두겠다. 자, 오늘 경기가 열리면 오늘부터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그냥 가만히 둬도 5월 11일이면 후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후보하고 단일화 협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그냥 두면 이틀 후에는 본선 진출 안 하고 집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에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여러 나라하고 전쟁하려고 하면 매번 싸워야 하는데 그중 한 나라가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관둘게. 이러면 좋아 하면서 받아들이고 악수하는 게 단일화입니다. 이게 흡수 단일화인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뭐냐면 나 이틀 있다가 이제 그냥 짐 쌀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진짜 전쟁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11일이면 11일에 짐 쌀게. 그 12일부터 싸울 건데 이 사람한테 왜 신경 씁니까? 집에 가게 놔두면 되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한덕수 씨하고 단일화는 할 필요 자체가 없다. 따라서 김문수 대 한덕수의 단일화 승패는 국민의힘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결정 났다. 한덕수 집에 간답니다. 그냥 국민의힘은 김문수 밖에 없고 단일화의 승패는 이미 끝났다. 부전승이다. 한덕수는 실격이다. 스스로 집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